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공개 요구한 이 파병 얘기도 좀 해봐야겠어요. 조금 전 이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언급하면서 재차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And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하다는 거는 요청이 온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곤란하다는 말씀이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요, 곤란하다는 거는 안 왔으면 안 왔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파병 그 자체에 관해서 그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가장 최근에 한미 간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어제 밤늦게 저와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를 한 거는 어제 저녁에 양국의 외교부 장관 간의 대화를 한 것밖에는 없는 거네요. 그 외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과의 오늘 아침에도 그 나온 이야기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뭐 요청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도 4만 5천 명의 병력이 주한 미군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2만 8천여 명 정도지 않습니까? 숫자를 잘못 말한 의도가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늘 약간 상황을 과장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 해서 4만 5천 명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조현 장관의 답변 중에 핵심은 요청입니다. 과연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는가? 저는 공식적으로 요청, 리퀘스트라든가 디맨드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상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의사는 간접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서는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외교부 입장을 들어보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얘기고 사실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거 해달라고 요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게 우선적인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미 해군의 군함 3척 중에 2척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대로라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레이시아로 이동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포착이 된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 뭐 일단 저게 5함대에 배치됐으니까 바레인에 있어야 되는데 바레인 지역이 사실은 이란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 말레이시아 쪽으로 빼놓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에서 작전이 개시되면 다시 파견이 돼서 작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주변국에게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와서 함께 싸우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이 군사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그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쪽에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의사에 협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정확한 작전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미 측으로부터도 한국이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렇군요. 우리도 보다 안전한 부분에서의 참여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7개국의
뭐 호위 연합을 구성하자라고 할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 정말 봉쇄대인 줄 알았는데 일부 선박들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Prime Minister has spoken to his counterparts in the region in the last few days. External Affairs Minister and our embassies have also been in close touch with their interlocutors. As a result of these multiple contacts with all concerned, some ships destined for India have been able to cros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2 Indian ships, Shivalik and Nanda Devi, crossed the Straits of Hormuz and are now headed to ports in India. Well, as a matter of fact,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It is only closed to the tankers and ships belong to our enemies, to those who are attacking us and their allies. Others are free to pass. 자, 신 의원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인도 배가 통과했고 튀르키예 배도 호르무즈 통과했고 파키스탄 배도 통과했다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특정 나라들만 골라가지고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 전쟁 중에 중동 산유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는 이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막지 않았고 또 돌이켜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을 말렸고 하르그 섬을 갖다가 공격할 때도 정유시설이나 석유 수출 관련해서는 건들지 않고 군사시설만 공격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란으로서는 뭐 자신들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이란 편을 들어주는 국가들에 대해서 또는 적어도 중립을 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유 수입을 계속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장기화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완전히 봉쇄돼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수출이 막혀버렸다. 그때는 미국도 하르그 섬을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의 목줄까지는 건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